1598년 임진왜란의 여파로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1608년 국가 재정은 파탄났고 붕당 간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명과 후금 사이에서 외교적 압박을 받는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광해군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광해군의 즉위는 논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선조의 유명과 개축 일화 기록에 따르면 이복형 임해군을 추방한 사건이 폭군설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반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광해군의 권력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등극하교를 통해 명에 대한 표면적 충성을 유지하면서도 후금과의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이항복, 이덕형 등 당파에 휩싸이지 않은 인재를 등용하며 국방 강화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접근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끌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대동법을 시범 시행하며 조세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공납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폐허 속에서 고통받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폭군으로 알려진 군주가 왜 민생개혁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역설을 제기합니다. 광해군은 유영경 같은 척신을 등용하는 동시에 서울 출신의 유능한 관료들을 기용했습니다. 붕당 간 균형을 유지하려 했으나 신분제 사회의 벽을 넘는 그의 인사정책은 기존 살인파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는 권력 유지를 위한 그의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1613년 개축 옥사는 광해군 치하에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입니다. 임목대비 폐위와 관련된 이 사건은 반정 세력에 의해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해군은 왕실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 후 광해군 일기의 주요 부분이 삭제되거나 왜곡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인 중심의 사관들이 기록한 역사는 광해군을 폭군으로 묘사했지만 이러한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역사가 승자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욱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의 7대 죄목을 제시하며 그를 폭군으로 규정했습니다. 형제 살해, 대비 유폐 등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정치적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조선 왕조에서 정적 제거는 흔한 일이었으며 광해군만의 특별한 잔혹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시대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들은 그를 폭군으로 묘사했지만 20세기 근대화론자들은 개혁군주로 재평가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사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비교해보면 광해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정치적 목적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 추노와 화정은 광해군을 로맨틱한 개혁가로 그렸지만 실제 역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재현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현대적 감성에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광해군의 실제 정책과 드라마 속 모습을 비교해보면 역사 인물의 복잡성이 어떻게 단순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자 개혁가라는 이분법적 틀을 넘어서야 하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정치적 안정과 민생 개혁을 추구했으나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수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편견 없는 시각으로 그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